저기 재은아 그 생각하기 전에 단어를 통과할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열심히 통화해야죠. 단어를 통과할 생각을 해야지 씨.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빠질까를 생각하고 있어. 아, 그 얘기 같은 거잖아. 빠지지 않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5과 어퍼파인 테스트 피드백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몇 번까지 했었냐 얘들아? 본문 5번? 알았어요. 지난번에 월요일날 안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도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본문 4번까지는 진행을 다 했거든요. 그 부분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이웃쓰기 안 써 있는 거는 제외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웃쓰기 안 써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아니거나 아니면은 중복되어 있는 거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웃쓰기가 없는데 내가 좀 궁금하다 이 내용이 만약에 왜 얘를 써야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게 있으면요. 그 여러분 교재에 그 통합교재에 보시면 구문 해설이 쓰여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거나 그걸로도 뭔가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따로 체크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부터 볼게요. 다 폈니? 다 펴봐. 얼른. 다 폈어? 5과예요, 5과. 민주 폈니? 네. 오케이. 자, 봅시다. 뭐 너무 간단한 거죠? 비교급 강조 표현이니까 멋지 쓴다. 넘어갈게요. 2번 수일치인데 당연히 people이 주어니까 were 써야겠죠? 넘어가고요. 세 번째 hit과 was hit인데 일단은 여기 왼절부터 시작됩니다. potato disease 주어 나왔고요. 능수동 문제죠.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해석을 해보는 거야. 일단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웬만하면 능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해석을 해봐야 돼. 그래도. 자, 그 감자 병해가 유럽을 강타했다. 강타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hit이 정답이겠죠. 됐어? 자, 넘어갈게요. 29번. 빨리빨리 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29번은 이제 worse. 이건 그냥 품사 문제야. worse는 이제 bad의 비교급이잖아. 형용사니까 안 되겠고. continue to는 여기가 to가 투부정사 자리잖아. 동사만형 써야 되니까 worsen이 정답이 되겠죠. 악화시키다. 또는 악화되다. 이렇게 해석하고. 아이고, 좀 어렵다. 30번 볼게. 30번에 1번 보면 have starved와 had starved 그러니까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왜냐면 얘만 봐도 알잖아. 1852년이면 누가 봐도 과거 아니야? 과거 완료지. 이렇게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를 비교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된다면 밑줄로 나오겠죠. 밑줄로 had starved 이렇게 써놓고 밑줄어법 이 정도로 나오겠죠. 이 정도.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have flat, had flat 똑같은 문제. 그 다음에 three quarters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얘들아 그냥 별거 아닌데 우리 그 분수 표현할 때 분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기수와 서수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분모는 서수, 이제 분자는 서수로 쓰잖아. 예를 들어서 뭐 2. 그 다음에 여기는 뭐 third로 이렇게 쓸 거 아니냐, 그렇잖아. 이게 3분의 2죠, 그렇죠? 근데 이 기수가 복수형일 때는요, 우리가 이제 서수에다가 이게 하이픈으로 연결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할 때, 이때는요, 얘가 복수형이잖아, 2니까. 그럼 이때는 s를 붙여줘요. 됐어? 그 얘기야, 그 얘기.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 요것도 똑같은 문제.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본문 6번 보겠습니다. despite와 do인데요. 이거는 이제 접속사 대 전치사를 비교하는 문제죠. 뒤에 명사 나오면 despite, 주어 동사 나오면 no를 쓰면 되겠습니다. 뒤를 봤을 때 the terrible outcome이라는 일단 명사는 나왔고요.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끝났습니다. 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없네 주어 동사가. 따라서 전치사 despite가 정답. 2번 보시면 little과 less인데 얘는 원급이고 쟤는 비교급이잖아. 근데 여기 than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비교급 less를 써야겠고. 엄청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능수동 문제. 아까 알려준 대로 풀면 됩니다. 뒤에 목적어 안 나와 있고 주어가 감자 딱정벌레야. 자, 감자 딱정벌레가 옮기냐 옮겨지냐. 사실 둘 다 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석해서 그래서 정확하진 않고 다른 부분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 말과 소에 의해서 이제 운반되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문맥상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was carried 수동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34번 보면 it attacked와 did it attack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 there가 나왔으니까 이거 도치시켜야 돼 말아야 돼를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무조건 정답은 이 어택트밖에 안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허접합니다. 만약 나라면 이렇게 안 냈을 거예요. 자, 이 도치에 대한 거 짧게 볼게요. 예전에 필기를 했었는데 도치는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가 있잖아. 그런데 부사도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부사 자리가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옵니다. 부사나 부사구가. 이 there 같은 게 바로 이제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죠. 그럼 이 부사가 문두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난다 이 얘기고, 부정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정어 또는 준부정어도 포함이죠. 준부정어 포함. 여기서 이제 준부정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그 빈도부사 배울 때 거의 뭐뭐 않는 시리즈 있죠? rarely, seldom, scarcely, barely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거의 아닌 시리즈. 그런 애도 준부정어고, 그러니까 거의 아닌 시리즈. 그리고 이제 only라는 단어, only도 준부정어에 포함됩니다. only. 얘도 부정어로 취급을 해요. 그럼 부정어가 이렇게 문제에 왔을 때 역시나 이제 주어동사 도치가 된다. 이건데요. 이 도치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두 개가.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부사도치의 경우에는 이제 단순도치라고 해서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돼요. 주어동사 자리만 바꾸는 거라고. 자리만. 근데 부정어도치는요. 의문문도치라고 해서요. 이 도치를 시킬 때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문문을 만든다 생각하고 도치를 시키는 거야.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하고. 됐어? 응.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 이 두 개 이제 그 공통적인 거를 공통적이래. 이 부사도치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부사도치는 얘들아 주어가 대명사일 때 있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요, 이때는 도치가 안 됩니다. 주어가 대명사일 때 도치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초딩 때 그 영어 공부하면은요, 그 상황 뭐 이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PPT가 아니라 이게 TV가 이렇게 있었어. 학교에. 그럼 그 TV에서 어떤 그 대화하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 대화하는 영상을 보면은요, 내가 친구 집 놀러 가서 친구 엄마가 이제 막 뭐 음식 같은 거 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친구 엄마가 막 그래. 네가 저기 뭐야 동현이 친구구나. 뭐 처먹고 싶어?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 그지 같은 거 시키네 하면서 이제 막 얘가 시켜줘 엄마가. 그러면은 자 여기 있어 할 때 우리가 here you are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 here you are. here 부사, you are 순서로 가잖아. 도치가 안 되죠? 왜? 대명사가 주어라서 그런 거야. here you are. 됐어요? 그래서 부사 도치의 경우는 주어가 대명사일 때 도치가 안 된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부정어 도치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정어 도치는 주어가 대명사에도 도치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얘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일단 도치시키는 방식부터 틀렸어요. 부사 도치잖아. 근데 얘 의문문처럼 썼죠. 그래서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어가 대명사예요. 그래서 도치가 안 됩니다. 됐냐?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어디 갔어? 만약에 얘네들이 자리만 바꿔 이렇게, 이건 가능하냐? 방금 말했잖아. 이것도 안 된다고. 왜? 대명사가 주어니까. 됐어요? 만약에 이 대명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를 썼다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팁을 줄게요. 팁. 얘들아 부사도치는요 보통 일형식 문장에서 도치가 되고요. 보통은요. 부정어 도치는요 보통 3형식 문장에서 도치가 많이 됩니다. 이건 팁이에요. 팁. 이게 이런 게 책에 안 나와 있거든. 문법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팁을 주는 거야. 부사 도치는 거의 1형식이고요. 부정어 도치는 3형식이에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어택트가 정답이고요. 뒤에 potatoes가 이제 목적어가 되죠. 3형식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수동 문제 또 나왔죠? 또 똑같이 풀어보자고. 뒤에 목적어 없고, 그 다음에 감자가 수송하는 게 아니라 감자가 수송되는 거니까 수동태 worshipped가 정답이다. 됐죠? 넘어갈게. 35번 보자.
have 이 only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빼고 가도 돼. have pp와 had pp 문제야.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근데 여기 until that time 나왔죠? 그때까지. 그럼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과거를 말하는 거니까 had pp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스위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주어가 potatoes가 되겠죠? 여기가 수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were 정답. 엄청 쉽죠? 저런 스위치 문제는 그냥 심심하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스위치를 틀리는 거는 마치 이 수학의 이 숫자, 이 계산 실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거 틀리지 말자고. 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인데 이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형용사가 아니다를 증명하면서 풀면은 가장 정확해요. 형용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얘 부사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형용사는 보어나 수식어로 쓰이는데 문장 구조를 보면은 뒤에 defenseless라는 보어가 이미 나와 있어. 그럼 일단 보어는 탈락이죠. 이미 있으니까. 그럼 형용사가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형용사가 당연히 명사 꾸며주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잖아. 그렇지? 그럼 탈락이야. 그럼 형용사 할 수 있는 역할 둘 다 안 돼. 그럼 당연히 practically 부사밖에 안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넘어가자. 37번.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using, used 나왔는데 잘 봐봐. 얘들아 ing 대 ed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뭘 먼저 확인하냐면 여기가 이 과정을 알려줄게.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돼. 일단은. 왜냐면 이 녀석의 문제 의도 자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특히 되게 긴 문장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막 3-4줄 이상 되는 거. 그러면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구문 분석으로 판단해야겠지 당연히. 2단계는 어떻게 될까? 구문 분석을 해갖고 봤더니 만약에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당연히 얘가 정답이겠지.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야? 능수동 문제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보고 이 녀석의 의미상조 찾아서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풀어요. 저도. 그럼 1번을 보자면 일단 ing 대 ed이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 일단은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one man found 동사 나왔고 대절 나왔어. 그럼 대절에 주어까지 나왔네. 근데 대절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콤마 보이죠? 여기 콤마 보이죠? 그럼 콤마 사이에 껴있으니까 당연히 수식어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이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보기에는 똑같죠? ing 대 ed, ing, ed 똑같죠? 근데 1번은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능수동 문제고 2번은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killed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형태는 똑같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거야. 자 어찌됐든간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동사 나와서 여기 동사 아니다 나왔어. 그럼 이제 능수동 문제 똑같이 가면 돼. 뒤에 목적어 없고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상주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분사잖아. 분사는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럼 그 꾸며주는 명사가 여기 나왔잖아. chemical. 그렇죠? 그럼 이 꾸밈 받는 명사가 뭐야? 얘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 독성 화학 물질이 사용을 하는 거냐 사용되는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사용되는 게 맞겠죠. 화학 물질이. 그러니까 use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다. 됐지? 2번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39번으로 갑시다. 하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바로바로 질문하거나 아니면 체크해놓고 있다가 끝나고 질문하셔도 돼요. find to find인데 얘는 이제 동사냐 투부정사냐 문제죠. 그럼 일단은 이제 한번 봐야겠죠. 여기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only people 보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이 완전한 문장인데 여기서 동사 원형을 뭐 쓸만한 게 있을까요? 앞에 뭐 사역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동사 원형을 쓸만한 건덕지가 없잖아. 그럼 얘밖에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 자리 아니니까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0번 단골 문제 나왔네요. 왓댓입니다. 왓댓. 이 왓댓도 풀이 과정을 좀 말을 해줄게요. 왓댓도. 이거는
사실 왓댐만 갖고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조금 아까우니까 제가 정규 수업 때 하던 거를 좀 말을 해줄게요. 정규 수업 때. 그 지난번에 내가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고사 대비 때 완수불명 설명했어요. 이거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 얘기 했었죠? 근데 또 까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할게. 보다 완전한 거는 수식어랑 짝이고 불완전한 건 명사랑 짝이다.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을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거의 대부분 써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절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이걸로 못 푸는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로 절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절 관련된 문제가 뭔데요? 접속사랑 의문사랑 관계사입니다. 요 세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로. 그러면 절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네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앞문장과 뒷문장을 둘 다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부분이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뒷부분은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그럼 뭔가 수식어로 된 어떤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앞이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면은 뒤에는 명사 역할하는 뭐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구나 얘네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를 적용해서 왓댓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적용해서 그러면 왓이냐 대시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왓이라는 거는 이제 쓰임새가 잘 알다시피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고요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왓은요 대표적으로 3개 대는 엄청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접속사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동격 접속사도 있죠. 그리고 또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 소백 구문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 4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출제 빈도수 순서대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랬을 때 왓슬레 데슬레의 문제의 의도는 웬만하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웬만하면 관계대명사와 왓대 접속사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대를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문제야. 웬만하면. 자 근데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 언제나 경우에서 따지고 있어. 이거 하나로 그냥 퉁쳐버리기 편하잖아. 됐냐? 그럼 봐봐.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왓은요 관계 대명사든 의문 대명사든 의문 형용사든 뭐로 쓰이던 간에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야. 일단 얘는 명사절이야. 근데 that은요 얘는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돼요. 다 돼요. 얘는 만능이야. that은요.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왓이냐 대시냐 문제가 나왔는데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구문 분석했더니 그럼 뒤에 수식어 나와야 되지. 근데 명사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그럼 왓슬레 데슬레 문제 나왔는데 앞부분이 완전하다? 그러면 그냥 대시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고 끝나는 거야. 쉽죠?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시험을 안 내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보통 왓슬레 데슬레 문제는 앞이 불완전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럼 명사 필요하지. 그럼 어떤 문제겠어? 관계대명사 왓슬레, 명사절 접속사 슬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앞이 완전하면 너무 쉬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그럼 봐봐. 1단계 과정 뭐다? 앞을 구문 분석해라. 근데 앞문장이 짧죠? so에 대한 목적어 없잖아. 불완전하네? 자 불완전하면 어떻게 해라? 불완전하면 이제 뒷문장을 구문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면은 명사절 접속사를 써야겠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당연히 관계 대명사를 써야겠죠. 뒤를 봤을 때 The farmers were doing 나왔습니다. 이 doing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요. 그렇죠? 농부들이 하고 있었대. 뭘 하고 있었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하지? 그래서 왓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과정으로 풀어라. 여기서 니네가 보통 너네가 푸는 방식은 뭐냐면 뒤를 구문 분석을 하긴 하거든. 근데 앞은 구문 분석을 안 해요. 보통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뒤만 보고는 풀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 없어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니네가 어차피 이번에 스툭라이트가 들어가니까 그 한 지문에 나오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보여줄게요. 미리 말하면 이런 경우가 나와. 이 지금 설명드린 건 되게 기본 설명이고요.
고2 수준 정도 되면 왓슬레 데슬레가 약간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요. 앞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실제로 이번 스팅라이트 니네 시험 범위 있어요 이게. 이게 is gathered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s gathered 이렇게 나와 있고 주어 자리에는 어떤 명사가 나왔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어찌됐든가 이러고 나와. 그러면은 니네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어차피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와 있어. 그럼 이제 보통 학생들은 답을 뭐로 고르냐면요 what으로 답을 골라요. 왜 what을 고르느냐?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유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쓸 거야.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what 쓴다. 이렇게 보통 푼다고. 그리고 뒤에도 불완전하니까. 그렇지? 보통 이렇게 푼다고. 이거를 노리고 시험을 내는 거야 고2에서. 실제로 얘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덩어리가 얘 꾸며줘. 사실은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시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얘를 답을 골라버리는 거지. 이해됐냐? 근데 고2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야. 고2에서는. 그래서 애들이 이걸 문제를 쉽게 풀려고 앞에 명사 없네? 그럼 뒤에 목적어 와야겠네? 불완전하네? 와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다가 틀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부분도 구문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앞문장을 보면 얘들아 주어 나왔고 수동태야. 수동태면 이걸로 그냥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완전한 문장이면 수식어 써야 되잖아. 이것만 알면은 그냥 대시 정답이다 이러고 끝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고 앞에 명사 없네? 와 이렇게 했다가 다 틀려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푸는 거는요 앞에 뭐 명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명사는 더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그래서 접근을 해야 돼. 이게 더 정확한 방식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인데 앞에 and 있으니까 당연히 병렬 구조겠죠. 근데 솔직히 2번은 되게 쉬운 게 ing가 나왔잖아. 앞에 ing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가 정답이라면 이렇게 짝이고 얘가 정답이라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뭐 were 또는 so 뭐 둘 중에 하나랑 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능동형이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동사 자리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요. 얘랑 짝이거나 아니면 얘랑 짝이거나 뭐 이럴 테니까. 그럼 이제 병렬 구조는 뭐냐?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돼. 이거는 내가 거의 매 시간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미리 말하면은 여기에서는 so랑 병렬이에요. 미리 말할게. 미리 말하면 얘랑 짝이거든. 그래서 이제 ED형을 쓴 거야.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얘랑 짝이 아니게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짝이다. 얘랑 정답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작년에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병렬 구조는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시험에서. 알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보자면 화학자들이 봤어요. 그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봤고 화학자들이 이 파리스 그린을 다른 거에 시도해보기를 한 거잖아요. 화학자가 시도하는 거지 농부가 시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농부가 시도하는 거면은 얘랑 짝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농부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화학자가 딴 데다 한번 실험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decided가 정답이 되겠죠. 됐냐? 자, 다음 넘어가자. 42번. 아 참, 오늘 테스트는 다 봤냐? 근데 니네? 스페셜 레슨? 법 테스트? 봤냐? 초점도 다 있냐? 다 했어? 너 또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또? 아휴, 저기 씨야. 아픈 날이 더 많아, 아픈 날이. 나보다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일찍 가는 거 아니냐? 야, 가는 건 순서 없다. 나보다 일찍 죽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저거 맨날 아파하고. 여기 아픈 것들 이제 그 단골들 있죠. 여기 원, 여기 투, 저기 뭐야, 뭐 나머지는 튼튼한 거 같아. 자, 볼게. 42번. 또 병렬이야, 또 병렬. 얘가 정답이면 얘랑 짝이고, 얘가 정답이면 얘랑 짝이고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도 뭐 그냥 해석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고 발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그냥 더 적절하다. 근데 사실 얘는요 단어에 따라서 얘랑 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이 뭔가 연구를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나씩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더 맞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디스커버가 정답이 됩니다. 두랑 짝이었어요. 2번 또 나왔다. 구문을 섞여야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투부정사의 목적어죠. 그 다음에 목적어 2번.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목적어 쪽도 여기까지 됐죠. 완전한 문장이네. 그죠? 그럼 뭐야? 네. 끝났죠? 뒷부분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선행사겠죠? chemicals and substances. 여기가 이제 복수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복수형 동사 쓰면 되겠죠. 됐죠? 자, 넘어갑시다. 본문 7. 여기가 본문 7이 마지막이지? 44번 볼게요. 능수동이야. 똑같아. 뒤에 목적어 없고 역사의 과정이 변화된 거니까 changed. 넘어갈게. 그 다음에 47번.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go on to 부정사예요. go on to 부정사.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겁니다. 이 go on to 부정사가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게 keep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keep은 이 to 부정사라는 그 행동을 그냥 계속한다는 거고요. go on to 동사 원형은 이전에 하던 거가 있고 그 뒤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to 부정사를 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follow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go on to는요. 넘어갈게요. 48번. 뭐 대시냐 위치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대시냐 위치냐 문제는 문제 의도가 좀 뻔해요. 만약에 둘 다 관계대명사라면 이제 그 계속적용법에 관련된 거겠죠. 근데 솔직히 고2 수준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 앞에 콤마 있으면 된 뭐 쓰고 콤마 있으면 위치 쓴다. 이거 누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쉬워서 잘 내진 않습니다. 뭐 내면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 that을 동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제 관계 대명사로 보는 거. 얘가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나오지.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구분할 때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뒷문장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this simple vegetable 그냥 주어만 띡 하고 나왔잖아. 그리고 뭐야? 이 덩어리 어디 갔냐? 요 콤마로 나와 있는 요 덩어리가 얘를 꾸며준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여기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를 봤더니 뒤에 동사 바로 나왔네? 그럼 당연히 여기 주어 자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동격도 안 되고 대수적 용법에서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죠? 대신. 그러니까 위치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 단수니까 was, 주어가 단수니까 had shaped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스페셜 레슨도 해설을 해드릴게요.